본인도 참담하다고 그랬는데 뭐 보는 국민들 다 참담했겠죠. 아니 뭐 죄를 지녔으면은 뭐 반성이 있어야 반성이 없더라고. 포기가 안 돼서요. 나라가 화합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바로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됐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때 이제 경제 발전에 잘 힘써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자기 경제만 부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보복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정치보복. 국정원 그런 것도 옛날부터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 관례가. 절대 권력자의 비리 문제는 성역 없이 수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걸 갖다가 그냥 내가 힘 세졌으니까 니 좀 당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안희택 부족의 연기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인이었는지 아닌지 100% 아직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참담하죠. 역대 대통령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담한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믿을 만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다음 대통령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보다 잘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재판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대통령이어도 우리 국민이니까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 또 다양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자, 김민아 기자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검찰 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속보만 정리해보죠. 검찰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알고 있었더라도 실무진들이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다스 관련 혐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후 1시 10분경에 이제 설렁탕을 점심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 5시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밤새도록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6시 50분 정도에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진술하는지가 이 검찰의 수뇌부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천일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영상 녹화 조사실이거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모든 영상과 음성이 기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등의 어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조사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고 조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밤늦게 아니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정리해보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여성 당직자를 지방의원으로 공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6일에 이미 사퇴 의사를 굳혔지만 의혹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것을 최고위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명예는 지켜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법의 심판으로 외부의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의 가정사를 정치로 포장해서 악용하는 저질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군은 좀 더 좁혀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이렇게 2파전으로 경선 구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 문제의 영향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박수현 전 대변인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의 배우로 양승조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승조 의원은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배우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생활은 분명히 보호돼야 하지만 후보자의 지나온 과정은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그 파장 이것도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했는데요. 예.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의 간음 혐의를 포함해서 범죄 사실 7개, 혐의 3개를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주말쯤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쌍방의 진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법정에 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계획이라면은 앞으로 좀 파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사 선거가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소식 정리해 주시겠어요?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1.1km 스프린트 좌식 경기 최종 결승전에 출전한 신희연 선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다른 선수를 앞질러 나갔는데 오르막 구간에서 뒤로 밀려난 후에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6위가 됐는데요. 신희연 선수는 체력이 좀 되는 줄 알고 초반에 너무 빨리 나갔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지쳤다라면서 현재 이제 눈 상태가 좀 녹은 상황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체력이 더 소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희연 선수는 남은 경기에서는 꼭 메달을 따고 싶다면서 특히 바이애슬론의 장거리 15km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는 날씨 추운 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패럴림픽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계속 이기더니 아깝게 졌네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오늘 노르웨이와의 예선 8차전에서 2대9로 아쉽게 패배했는데요. 1엔드에 2점 내주고 2엔드에 2점 챙기면서 균형을 맞췄지만 4엔드부터 좀 실수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표팀이 이제 조금의 스웨덴과 예선 9차전에 나서는데 스웨덴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하거든요.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는 영국과 이제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중국하고 경기를 하게 돼서 이 4강 진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남은 3경기 중에 2승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후임으로 내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과거에 북한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강경파라고들 해서 북미 대화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결국에 북미 대화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군사옵션 선택 이걸 불사한다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가 하면은요. CIA가 우리 국정원과 북미 대화 국면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폼페이오 국장이 가깝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북미 대화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 면에서 이 틸러슨 장관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란 핵 합의가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틸러슨 장관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은 이란 핵 합의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또 틸러슨 장관과 폼페이오 국장은 중국에 대한 입장도 좀 반대였던 걸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이 중국이 내세우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언급하면서 미중 협력을 강조했던 데 비해서 폼페이오는 서구에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행태가 러시아만큼이나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쪽에서 무슨 반응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 북한 관영 언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늘다리 미치광이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지칭해 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이런 국면 이후에는 표현 수위를 좀 낮춰서 어제는 미국 집권자라는 좀 점잖은 표현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 날강도적 본성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이게 틸러슨 장관의 어떤 그 교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을 이제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데 교체됐으니까 북한도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 노동신문의 이 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이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북미 대화의 주요 이슈에 이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 사안입니다. 자, 다음 뉴스요. 그동안 줄다리기 양상으로 돼 있던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4월 하순까지 진행하고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의 단기 브릿지론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담보는 GM 측의 실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그리고 확실한 담보 제공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차 배정을 빨리 약속하고 정부 합의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GM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금융사 임원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름을 전달하는 행위가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관행을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지는 일단 하나금융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에 이름을 전달한 건
건 맞는데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사인 것이고요.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하나금융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어떤 힘겨루기 구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발언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노조가 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또 관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3년임을 결정할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노리고 일부러 전략적인 진흙탕 싸움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3년임에 지금 금융당국은 부정적인데 그걸 이제 그 어떤 그 채용 비리 문제로 확대해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노조는 김정태 회장 동생과 조카가 하나금융 지주 관계사 및 하나은행 등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폭로했는데요. 아하. 결국 지금 김정태 회장도 추가적인 채용 비리 가능성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년임 될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